그 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첫눈. 부산에는 안 오죠. 최근에 코나의 명대사 20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하지만 코나의 연재가 엄청나게 긴 만큼 20가지 정도로는 코나에 나오는 명대사를 전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코나에 나왔던 명대사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한 번에 안 만들고 뇌절마냥 계속 영상을 만드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번에 길게 만들어버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렇게 분할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21번째 명대사는 인성아, 불가능을 모두 제외하고 마지막 남은 하나라면 그것이 아무리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진실일 수밖에 없어. 이 대사는 그리고 인어는 사라져버렸다 라는 에피소드에서 나온 명대사입니다. 코난과 인성은 인어섬이라는 곳에 가게 됐고 그곳에서 3명이 연달아 살해당하는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코난과 인성이는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이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던 화재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렇게 각자 수사를 하던 중 코난은 사건의 모든 진상을 알게 됐고 인성이에게 사건의 진상을 알려줍니다. 인성이는 코난에게 모든 진실을 듣고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코난은 믿지 못하는 인성이에게 불가능한 것들을 제외하고 남은 게 설령 아무리 믿을 수 없는 것이어도 그것이 진실이다 라는 말을 해줍니다. 솔직히 이 대사는 코난이 오리지널이 아니라 홈즈가 먼저 했던 대사였죠. 그리고 이 대사는 나중에 세계의 K 사건에서 인성이가 코난에게 다시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22번째 명대사는 Stop it, Lay. Even if you're facing a bitter aspect of life, drugs and murder are foul without any excuse. Deserve a red card for a loser. 이것은 세계의 K 사건에서 코난이 했던 명대사입니다. 코난은 자신이 좋아하는 골키퍼인 레이 커티스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어떤 호텔에 가게 됩니다. 코난은 자신이 동경했던 선수를 보면서 얼굴을 붉히고 있었는데 갑자기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침 그 호텔에 코난과 인성이가 있어서 바로 살인사건 수사를 할 수가 있었고 인성이와 코난은 점차 사건의 진상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런데 진상에 다가갈수록 범인은 코난이 동경했던 레이 커티스라는 것에 가까워졌고 코난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말겠다고 인성에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인성이는 인어섬 사건에서 코난이 인성에게 말했던 말을 중얼거렸고 코난은 결국 불가능한 것들을 제외하고 보니 레이 커티스가 범인이란 것이 확실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코난은 혼자 레이를 만나러 갔고 모든 사건의 진상을 말해주며 자수하라고 말해줬죠. 그리고 자수하지 않으려는 레이에게 그만해요 레이, 아무리 괴롭고 슬픈 일이 있어도 마약과 살인은 해서는 안 되는 반칙이죠. 꼴사나올 레드카드감이에요 라고 명대사를 말해준 거였습니다. 이 대사가 명대사인 이유는 코난은 항상 범인을 밝힐 때 자신감 있게 또는 확신 있는 목소리로 범인을 밝혀내곤 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자신이 동경했던 선수가 범인이 된 것에 슬퍼하며 힘이 빠진 듯한 표정과 목소리로 말해서 뭔가 더 느낌 있었던 것 같습니다. 23번째 명대사는 バカ野郎、ぼやで済ますだと、火の回りが早かっただと、そんなことが言い訳になると思ってんのか。ふざけんな。どうして浅見さんが焼け死んじまう可能性を想像できないんだ。駆けつける車が事故るかもしれない、パンクするかも、道が渋滞するかも。そうなった時、浅見さんの命はなくなっていたんだぞ。振り向いてほしいのならなぜ振り向いてもらえる人間になろうと思わない。どうして自分を高めることで振り向かせてやろうと思わないんだ。 이 대사는 도리의 첫사랑이라고 자칭한 누나분이 나왔던 사건에서 유명한 목소리로 코난이 했던 대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범인은 피해자한테 고백을 했다가 거절당했고 피해자가 자신이랑 사귀게 하기 위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곳에 불을 지르는 미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불 속에 있는 피해자를 구하게 되면 피해자가 범인을 다시 보게 될 것이고 피해자가 자신이랑 사귀어줄 거라고 정신나간 생각을 했던 거였죠. 범인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자 코난이 개빡쳐가지고 그 사람이 널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면 너의 가치를 올릴 생각을 해야지 왜 그 사람의 목숨을 위험하게 만들었던 거냐고 말한 거였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짝사랑이란 것을 해봤을 겁니다. 저 역시 수많은 짝사랑을 해봤고 짝사랑을 하면서 저 친구가 날 좋아할 확률은 너무 낮으니까 차라리 저 여자애가 깡패를 만난다던가 위험에 빠져서 내가 저 여자애를 구해가지고 제가 날 다시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전제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위험에 빠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고 저는 그런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마냥 제 감정이 앞서서 그런 망상을 했었습니다. 아마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네요. 이제부터는 만약 여러분들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줘서 그 사람이 돌아보이게끔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4번째 명대사는 아니 그 반대. 당신이 그 사람을 닮았기 때문에 범인이 당신이 아니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무죄를 밝힐 증거를 모으고 다니다가 이렇게 됐던 거야. 이 대사는 국위극장판 수평선상의 음모라는 편에서 나온 것입니다. 보통 추리를 하면 코난이 진범을 밝히고 유명한은 진범을 알아내지 못하는 클리셰 같은 것이 있는데 이 극장판에서는 유명한이 코난보다 먼저 진범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진범을 밝혀내는 과정도 멋있는데 진범이 자신이 사랑한 여자인 노이리와 닮았기 때문에 부디 범인이 아니길 바라면서 무죄를 밝힐 증거를 모으다가 진범을 밝혀낸 거였죠. 마냥 한심하게만 생각했던 유명한이었지만 아내와 관련되거나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든든하고 똑똑해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25번째 명대사는 別にいけなくなんかないわ。人を好きになるってすごくいいことだし、
そういう気持ちは大切にした方がいいと思う。 이 대사는 천국으로의 카운트다운에서 세모가 장미를 좋아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고, 미란이가 그런 생각을 하는 세모를 위로해주며 했던 말이었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꽤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감정이 아직 활발하고 빛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사랑에 빠진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고 너무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한테 강요하게 되면 상대방이 극혐할 수도 있으니 적당히 표현하고 포기할 땐 포기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26번째 명대사는 情けないこと言うなや。あんた日本で唯一拳銃持つこと許されとる警察官やぞ。なんでそれを誇りに思えへんねや。立て下げた手帳についとる桜の大門が泣いとるぞ。 이 대사는 인성이가 살인을 저지른 경찰관에게 했던 명대사입니다. 이건 만화책으로 봐도 소름이 돋았는데 애니로 보니까 더 소름이 돋았었습니다. 불타는 집에서 총에 맞고 피를 흘리며 헐떡거리고 있는 인성이가 자포자기한 경찰관에게 경찰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절규하듯이 내뱉는 장면은 정말 코난 최고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었죠. 전 개인적으로 명탐정 코난 명장면 중에 이 하인성의 절규 장면을 5손가락 안에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번째 명대사는 이제야 만나는군. 사랑하는 숙정 나으리. 아니, 연인이던가? 이 대사는 블랙임팩트 에피소드에서 이상윤이 했던 대사입니다. 이 블랙임팩트 사건 전까지 이상윤이라는 존재는 그냥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FBI 멤버 정도였고 조디보다도 영향력이 적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블랙임팩트 사건에서 진이 들고 있던 물건을 먼 거리에서 저격해버리고는 진을 향해 저 대사를 치는 순간 아 존나 개멋있는 인간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대사만 보면 명대사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카이 슈이치, 즉 이상윤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대사라고 볼 수 있어서 한번 넣어봤네요. 28번째 명대사는 A secret makes a woman woman. 이 대사는 베르무트의 시그니처 대사라고 볼 수 있는 대사입니다. 만화위밤 사건 전까지 조디와 베르무트가 번갈아가며 이 대사를 쳤었고 그 둘을 동일 인물로 착각하게끔 했으며 조디와 베르무트를 더 매력적인 캐릭터로 만들어줬던 대사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베르무트가 이 대사를 하는 모습이 나오진 않았지만 코난 초창기만 하더라도 A secret makes woman woman 이 대사가 내 이름은 코난 탐정이죠 의 비견될 만큼 많이 나왔고 임팩트가 컸던 대사였죠. 29번째 명대사는 이 대사 역시 베르무트가 한 대사였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명대사라고 생각해서 넣어봤습니다. 만화위밤 사건에서 거의 베르무트가 이길 것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기 시작했는데 미란이가 트렁크에서 나오며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미란이는 장미를 보호하며 바닥에 누웠고 베르무트는 미란이를 쏘지 못하며 망설이게 되고 이런 대사를 치게 되죠. 이 대사는 뉴욕에서 미란이가 구해줬던 살인마가 베르무트였다는 것이 밝혀진과 동시에 극악무도한 범죄자일 것 같은 베르무트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장면이라 명대사이면서 명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30번째 명대사는 그래, 꽃이란 가냘프고 덧없는 생물이야. 비와 바람을 막는답시고 무작정 울타리를 치다 보면 꽃은 햇볕이 그리워서 시들어버리고 말지. 폭풍우가 치면 울타리도 아무 소용 없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겠지, 남도일. 이 대사는 해석을 해보면 장미가 비유를 소름돋게 잘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넣어봤습니다. 우선 꽃이라는 것은 미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울타리는 남도일이고 폭풍우는 검은 조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해석을 하자면 미란이는 가냘프고 덧없는 생물이라 비와 바람을 막는답시고 무작정 도일이가 보호만 하다 보면 미란이는 도일이와 함께했던 과거가 그리워져서 지쳐버리고 맙니다. 이 상태로 검은 조직이 들이닥치게 되면 남도일이 보호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진단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대사는 장미가 코난이 미란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혼자 검은 조직과 싸우려는 걸 보고 생각했던 대사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했던 대사 역시 인상 깊은데 정의감에 불타는 나머지 앞뒤 안 가리고 진실만 쫓는 아이인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혼자서 무거운 짐을 떠안고 있어. 너의 그런 소년처럼 순진하지만 위험한 성격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흥미진진하지만 말이야. 너 혹시 알고 있니? 너의 그 순수한 향기가 그 여자애와 우리들 그리고 너 자신을 고독하고 위험한 곳으로 이끈다는 사실 말이야. 이건 코난이 철없이 사건에만 달려든 인간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모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혼자서 검은 조직과 싸우려는 코난을 보고 장미가 안타까워서 혼자 생각했던 말입니다. 여기서 나온 대사 둘 다 코난을 걱정하는 대사였는데 되게 비유와 은유가 잘 섞여 있습니다. 장미가 인기가 많은 건 얼굴이 이쁘고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별거 아닌 말을 멋있게 하고 비유를 잘해가지고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오늘도 10가지의 명대사를 알아봤고 지금까지 총 30가지의 명대사를 알아봤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이 명대사 마지막 편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30가지만 봐도 수많은 명대사들이 나왔던 것 같네요. 아직 안 나온 명대사들은 다음 편에서 실을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상 항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